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올해 36살 여자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하게 된 결혼이니만큼 좋은 짝을 만나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물 건너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과거 저희 아버지께서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정말 안 좋아졌었거든요. 어찌어찌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졸업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후 취직하고부터는 거의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죠. 그 덕에 한참 남들은 결혼 준비할 시기에 돈 번다고 홍기를 놓쳐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10년 가까운 세월, 내 가족이 노력해서 2년 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이 사라지면서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그때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대해선 거의 반쯤 자포자기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태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냐고. 결혼은 내 인생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을 안 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하나같이 다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은 점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하고나 할 테니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늦게 하게 된 결혼이니만큼 그만큼 좋은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 만나게 된 게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있고 공무원 일을 한다 하니 못해도 7급 정도는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9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이 먹도록 내내 9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시험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태 회사 생활을 해왔는데 성격에 맞지도 않는 영업일 하는 게 너무 지쳐서 뒤늦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지요. 결혼을 그 나이 먹도록 못한 것도 딱히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뒤늦게 시작한 시험 준비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어서 그랬던 거였다 해요. 저희 2사람 다 이미 만남을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데이트하면서 은연중에 서로의 집안 이야기라든지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결혼을 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9급 공무원이었다 보니 수입만 두고 본다면 제가 거의 2배 가까이 좋기는 했어요. 저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페이가 세다 보니 공무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아놓은 돈만 두고 보자면 저는 이제 막 가족들 빚 청산하고 2년 전부터 겨우 모으기 시작했던 거다 보니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거기에 제 직장 특성상 제 이름으로 학원을 차리지 않는 한 수명이 짧은 직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인 남자친구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암만 제가 남자친구보다 벌이가 2배 가까이 좋다고 한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때 직업과 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나 가정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맞지 않았으면 진작에 다른 직장을 구해보던가 좀 더 일찍 시험 준비를 하지 그랬냐 하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 남자친구도 가정 형편에 얽힌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보니 당장 어려운 형편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영업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노릇을 했어야 했다 보니 적성에 안 맞는 걸 알았다고 한들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았었다네요. 경력이 쌓이면 이직이 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배운 일이 영업일밖에 없었다 보니 이직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영업일 자리밖에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이 먹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자니 뽑아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그때 작심하고 시작한 게 공무원 준비였다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집안의 기둥 노릇을 했어야 했다 보니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장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용케 공무원 시험을 칠 결심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예비신우의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남자친구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바로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비신우가 따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답니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라면서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시집을 잘 가려면 일단 이뻐야 한다고 그 피 같은 돈으로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머리하고 꾸미고 다니고 그랬다네요.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는 식이었다더라고요. 거기까지 들었을 때 당연히 예비신우가 그렇게 동생 돈으로 꾸미고 다니면서 돈 많은 남자 물어다가 결혼을 해서 집안 형편 좀 피게 만들어주게 되었는 줄 알았어요. 그 덕에 여유가 생겨서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데 시집을 가기는커녕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랍니다. 30살이 넘어서까지 돈 많은 남자 꼬신다고 그러고 다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 예비신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 때문에 동생인 남자친구가 고생을 했으니 이제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살라 말하곤 공장 같은데 나가면서 집안 살림에 돈을 보태기 시작했다 해요. 그 덕에 남자친구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요.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좀 있었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 같은 노력 끝에 2년 만에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이나마 알뜰하게 모아서 전부터 모아놓은 돈과 합쳐 8천만 원을 모아놓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도 부모님 부양한다고 고생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도 괜찮았고 남자친구가 젊은 나이에 가장 노릇한다고 고생한 만큼 예비신우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니까 홀어머니라고 해서 앞으로 모시고 살 일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지요.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했다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저희 집도 아버지 앞으로 있던 큰 빚은 다 갚은 상황이긴 했지만 두 분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여지껏 고생한 게 있는데 두 분 노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모시고 살고 그래야겠다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제 상황도 이야기해줬지요. 남자친구도 제 말을 듣고 절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고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은 시절 가장 노릇하느라 청춘을 바친 게 있는 만큼 앞으로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요. 대신 누나, 그러니까 예비신우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어머님은 혼자서 지내셔야 할 테니 그때 돼선 예비신우가 50만 원, 자기가 50만 원 해서 어머님한테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생각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군요. 9급 공무원 월급에 50만 원이면 꽤 큰 돈이긴 하지만 저 또한 저희 부모님 노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50만 원을 보내드리면 공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말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자마자 가족들한테는 5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장 찍고 각서까지 써야 했었던 걸까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구나 싶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결혼 준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예비신우가 난데없이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입니다. 그게 예비신우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처음 들은 지 3개월도 안 지나서의 일이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들 혼전 임신 소식이면 모를까 난데없이 혼전 출산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했죠. 예비신우가 가진 아이의 아빠가 이제 나이 30 먹은 사회초년생 남자였다는 사실부터 놀라웠어요.
공장에서 신입으로 들어온 그 남자한테 일을 가르쳐 주다가 어찌저찌 다른 것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나 본데. 아무튼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한 해 만에 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쪽 집에서 암만 아이가 생겼다고 한들 양육비를 내주면 내줬지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을 마음먹은 여자랑 결혼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쪽으로 설득해보려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시기를 놓치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참 예비신우 인생도 기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누나 병원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 자기 누나 일이고 상황도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불쌍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신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챙겨주기 시작하니 제 딴에는 그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괜히 애꿎은 예비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 하는 이야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죠. 왜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거든요. 신우 앞길 위에서 신우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 키워오라는 집 이야기요. 저희야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한참 그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따금씩 카톡으로 자기 조카 사진 보내면서 아이가 너무 천사 같지 않냐 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해대니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머릿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없으니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처럼 직접 물어보는 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불러다가 대놓고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우 아이를 대신 키워줄 생각이 있느냐고요.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안 한 신우가 아이가 생겼다고 애를 며느리한테 대신 키워달라는 집이 있더라. 심한 데는 호적에만이라도 올려달라 하는 집도 있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돼서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지. 당신 집이 그런 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최대한 좋게 좋게 남자친구 기분 살피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껄껄 웃더니 어디서 뭘 보고 왔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그럴 일은 없으니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절대 자기한테 애 키워달라 떠넘길 일 없다면서요. 솔직히 집안 형편이 저런데 30살까지 인생 계획이 부잣집 남자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인생 역전 하겠다고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닌 거 생각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30살짜리 직장 동료 꼬셔다가 애까지 만들고 집안 반대에도 어떻게든 결혼을 하겠다고 질질 시간만 끌다가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된 거. 그거 두 개만 봐도 충분히 예비신우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누나라고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며 싸고 드는 거 보니 참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노파심에 물어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차 남자친구한테 확인을 했어요.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도 없을 거고 예비신우 아이 관련해가지고 대신 키워주니 호적에 올리자니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한 거 맞냐고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몇 번의 같은 대답을 듣고 대화를 잘 끝내긴 했는데 이게 말만 저렇게 한 거지 죄다 말장난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었어요. 본식 빼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딱 하나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고 한들 제 나이 36에 4천, 남자친구 나이 38에 8천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비용 같은 거 제외하고 나면 사실 1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저희들 나이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게다가 제가 학원 개업은 고사하고 이 선생님 일을 몇 살까지 더 하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도 있고 남자친구도 이제 9급 공무원 된 지가 2년 차밖에 안 되었다 보니 월급도 넉넉하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결혼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50씩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 100만 원 하고 시작하는 건데 다 늦어서 결혼한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욕심내서 감당도 못할 집을 사는 것보다야 10평 남짓한 구축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투자 가치도 있고 실속 있는 그런 집을 찾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들은 하나같이 다 매물이 없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서 작은 평수 집이 오히려 더 거래가 활발하다는데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까지 한 달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도 신혼집을 아직 못 구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권이긴 하지만 서울에 인접해 있고 조건도 꽤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지은 지도 좀 된 집이긴 하지만 주변에 대형계 바로제도 있고 해서 그래도 한 5년 정도 버티고 살고 있으면 그때쯤에는 돈이 좀 되지 않겠나 싶은 투자 가치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학원과는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꽤나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거리도 딱히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 단점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생각했고 여차하면 학원이야 그쪽 지역도 몇 개 있던데 아예 집 근처로 새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혼집 구하는 게 워낙에 고역이었다 보니 제 마음속으론 거의 이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만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해서 대출 알아보고 고칠 거 고치고 곧바로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을 구경도 안 해보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라서 엄청 멀게 느껴져서 그런 건가 싶어서 설득도 해봤죠. 지하철 노선도 켜다가 당신이 지금 어머님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보다 내가 신혼살림 차리자는 그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10평 평수가 작게 느껴지긴 해도 당장 우리 둘만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주변에 있는 재개발호재도 하나씩 찾아다가 다 보여주고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그 집을 파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자친구는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실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다 저도 답답해서 그럼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디서 지낼 거냐고 결혼식 올리고도 각자 부모님 집에서 따로 살림할 거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면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다른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알아온 집에는 일단 가계약금만 걸어놓자고 만약 일주일 뒤에도 다른 사람이 계약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자기도 더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시 찾아가서 남자친구는 모르게 그냥 계약금 걸어놓고 왔습니다. 일주일 내로 더 좋은 매물이 나올 리는 만무했고 제가 찾은 그 집은 정말 2번은 나오지 않을 좋은 매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체각이라도 하면 정말 배가 아파서라도 몇 날 며칠 잠을 설치겠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따지고 보면 저도 남자친구를 속인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야 두 사람의 더 좋은 앞날을 위해 그랬던 거지 말장난까지 해가면서 자기 혼자만 이득을 보겠다고 속인 건 아니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하니 일주일 지나가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부동산 연락도 없었고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그 집 이상의 가치를 하는 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어서 미리 계약금 걸어놓은 사실도 말해주고 신혼집도 그 집으로 정하자고 아예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자기가 먼저 연락하려고 그랬다며 내일은 밖에서 만나지 말고 자기 집으로 오라더라고요. 겸사겸사 예비신호 인사도 시켜주고 조카도 보여주고 그러겠다면서요. 그날까지 제가 예비신호에 대해서 말만 들었었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그때야 남자친구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를 집으로 불러내는 건가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비신호와 그 아이 관련해서 남자친구하고는 이야기도 다 끝난 상황이었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 생각 없고 용돈 50만 원 드리는 걸로 끝내자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출산이다, 몸 추스린다 어쩐다 해서 예비신호를 직접 만났던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겸사겸사 인사나 시켜주려는 건가 보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뭐해서 과일 이것저것 사가지고 들고 갔죠. 어머님이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작년부터 과일값이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올해는 과일 구경도 못 해봤다길래 그거 생각해서 종류별로 잔뜩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조카를 안아들고는 이제 왔냐고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애를 안아들고 있는 꼴을 보니 엄청 어색한 게 자기 조카 이쁘다고 해서 집에서 따로 애를 봐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안심이었죠. 내가 예비신우라도 저렇게 뭐래도 어설픈 사람한테 내 자식을 맡기고 싶은 생각은 안 들겠구나 싶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날이 예비신우를 처음 본 날이었는데 나이가 40인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예쁘긴 하더라고요. 괜히 부잣집 남자 만나겠다고 그러고 다녔던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길래 엄청 말 많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말수도 없고 조용하니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결혼하고 나서 부딪힐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님이야 진작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다 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꽤나 좋은 분위기 속에 집에서 식사를 마쳤고 예비신우가 직접 가서 제가 사온 과일도 깎아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나한테 안 시키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은 생각들만 하고 있었죠. 대충 자리가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저는 말 꺼낼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금을 상의 없이 걸어놓은 게 제 발 저리긴 하더라고요. 암만 좋은 의도로 그랬다고 한들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했다고 말을 꺼내는 것 같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서로 할 말도 떨어져서 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우리 집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질문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 뭐 바뀐 거 없냐고 하길래 구석구석 돌아보니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랑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껏해야 도배랑 장판 정도지만 집이 전반적으로 환해졌더라고요. 벽지 안이나 가구 뒤쪽으로 묵은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생겼으니 그런 것 때문에 바꿨나 보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대충 어색하게 좋아졌네 하고 한마디 대답하고 말았죠.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집 구경 좀 시켜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 뭐 50평 넘는 호화저택도 아니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고개만 돌려도 집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을 가지고 구경을 시켜준다니 어쩌니 하고 있으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이 껄끄럽고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사실 그 집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왔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머님이나 예비신우가 혹시나 중간에서 내 결정이 틀린 게 없다고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걸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차피 일주일 지나서 다른 좋은 매물이 안 나오면 그 집에 신혼살림 차리는 걸로 하지 않았냐고요. 약속한 일주일은 다 지났고 다른 매물 나온 것도 없지 않냐고. 놓칠 수도 있었던 좋은 집 붙잡아 놓은 건데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냐 하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좋은 매물이 없긴 왜 없냐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집 구할 수 있다고. 괜히 상의도 없이 저 혼자 결정해서 아깝게 계약금만 날려먹게 생겼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 저보고 따라와 보라 하더니 안방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는 어머님이 쓰시던 방이었는데 문 안쪽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가구 하나,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빈 방이 되어 있었어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집이 뭘 두고 하는 소리인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 하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말투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방 크기만 두고 보면 제가 계약했다는 그 집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기 차이도 나지 않는다고. 둘이서 사는데 집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냐며 그 말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혹시나마 예비신우나 예비시모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집을 미리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지요. 방까지 비워놓은 걸 보니 두 사람도 한통속이라는 소리인데 그 상황에 두 사람 기분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것도 없겠고 그냥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 바로 말을 꺼냈죠.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말했고 당신 누나 아이랑 연관되는 일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말 바꾼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한 집에 살자고 방까지 비워놓았는데 말 바꾼 게 없기는 뭐가 없냐고 바로 따졌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가 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미리 제 반응을 예상하고 연습이라도 한 건지 그럴싸하게 청산유수처럼 뱉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일단 어머님이 전세 계약을 먼저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집을 전세 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집주인은 자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집에 방 한 칸 얻어 살면서 우리 맞벌이 하러 나간 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시간 나면 예비 신호에도 봐주시고 할 거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집안일 대신 해주는 그 노동력을 월세 대신 받는 셈 칠 거라나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어머니가 내 집에 새들어 살게 되는 거니 따지고 보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이렇게 되면 자기는 또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기로 했던 거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냐대요. 매달 50만 원씩 못해도 20년은 드렸어야 할 텐데 그걸 따지고 보면 딱 지금 우리 모아놓은 돈만큼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집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였지요. 또 같이 한 집에 산다 뿐이지 우리가 누나 애를 대신 키우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누나가 누나 애를 직접 키우는 거고 어머니가 도와주시기까지 하니 우리는 조카 관련돼서 뭐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였죠. 그러니 자기는 말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게 얹혀 사는 게 되고 애는 애엄마가 직접 키우는 꼴이니 자기가 했던 말에 거짓이 하나 없다고 하는데 말장난을 해도 정도가 있지 어이가 없어서 뭐라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길로 제 짐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보니까 제가 사온 과일 중에 사과 몇 개랑 천혜향 몇 개 남아있길래 그거 먹으라고 두고 가는 것도 아까워서 그것도 제 가방에 꾸역꾸역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예비신우는 염치라도 있는 건지 나가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남자친구가 쫓아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안한 거보다 가족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체면을 찾고 있는데 참 결혼식 3주 앞두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구나 싶은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꺼낸 변명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아이 태어나는 거 보고 몸조리 한다고 며칠 알아놓은 거 보니까 갑자기 집안 가장 노릇하면서 없어질 뻔했던 효심이 살아났는가 봅니다. 어머니가 누나랑 자기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당장 아빠 없이 자랄 조카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우리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한 집에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인간이 결혼할 뻔했던 사이라고 제 팔을 붙잡고 있는 것도 열불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제 가방을 휘둘러서 남자친구 얼굴을 한 대 쳐버렸죠. 난데없는 공격에 남자친구가 으억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참을 만큼 참아서 그랬나 무슨 방언 터진 것 마냥 입에서 말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누가 영업사원 출신 아니랄까봐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해놓으면 진짜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갈 줄 알았냐고요. 차라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누나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질 때까지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그러는 쪽으로 내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머님 고생한 것도 알겠고 가족들 곁에 살면서 가족들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다고요. 근데 그거 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 하려거든 혼자서 실컷 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디서 자꾸 달달한 향기가 올라오길래 보니까 남자친구 집에서 나올 때 가방에 챙겨놓았던 사과가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열받아서 가방 안에 과일 집어넣어 놓은 것도 까먹고 그걸로 남자친구 얼굴을 후려갈겼던 거였어요. 어쩐지 가방으로 한 대 맞았다고 바닥에 주저앉는 게 생쇼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아파서 주저앉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뺨을 한 대 올려붙일 걸 괜히 애꿎은 가방 하나만 버리게 생겨서 기분만 더 나빠졌네요. 아무튼 그 후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오고 남자친구한테도 몇 번의 연락이 더 왔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예비신우한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혹시 자기라도 같은 집에 안 살면 동생 용서해주고 그냥 결혼할 생각은 있느냐고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더군요. 언니라면 그렇게 하시겠냐 되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길래 그냥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결혼식 3주 앞두고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도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걸어둔 거 날려먹게 돼서 아깝다는 생각이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냥 이참에 저도 굳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참에 독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남자친구도 계속 가족들하고 붙어 지냈다 보니 마지막에 다시 가족들이 눈에 밟히게 돼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도 조금이나마 있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그 상대방이 제가 남자친구한테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냥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김에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출받아 그 집을 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기운이 좋은 건지 이사 오자마자 좋은 일도 몇 개 생겼어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걸 고려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 학원에서 저를 좋게 봤는지 부원장 자리를 제안해왔거든요. 월급이 엄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원 규모도 더 작다 보니 벌이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일은 사라졌으니 참 다행이다 싶네요. 어쩌면 저한테 결혼은 평생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괜히 급하게 결혼하려다 내 인생 망칠 뻔했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데 조바심 내지 않고 모든 일을 다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는 않지만 그놈의 효자 노릇은 말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